코끝에 닿는 공기가 부쩍 서늘해지며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선선한 날씨가 반갑지 않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는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사업 설명회 개최, 타 지역 방문 판매 및 사업 설명회 참석 등 일련의 집합을 금지하고 9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역과 터미널 등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및 경로당과 같은 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 시설 관련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비상체계를 유지합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중대 변곡점이라는 판단하에 시민들에게 고향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하고 따뜻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포항시도 이에 발맞춰 포항형 뉴딜 과제 발굴에 나섰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포항시는 15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포항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포항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경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및 국책사업 선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고된 사업은 디지털 뉴딜 8건, 그린 뉴딜 6건, 안전망 강화 1건, 복합 분야 1건으로 총 16건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 순환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클러스터 및 철강 산단 주변 스마트 녹색 생태단지 조성, 산업단지 대개조 리빌딩 2025 프로젝트 추진 등입니다. 포항시는 발굴한 사업을 보완 수정한 후 2021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대학과 R&D 기관, 경제 및 환경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가칭 포항형 뉴딜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포항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포항시의 방역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의 방역 및 소독은 물론 야외에서의 감염 위험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포항시의 대대적인 방역 대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에는 포항 드론 연구회 회원과 생활방역단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형산강 둔치, 도시 철길숲, 냉천 일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로 실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방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야외 공간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방역 취약 지역과 근린 생활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감염병 걱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가 2020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자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는 복구를 넘어 부흥의 도시로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진 피해 극복 과정에서의 주민 간 소통 및 공동체의 중요성,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 등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 과정을 소개하고 흥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발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했습니다. 포항 철길숲이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 철길숲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도시를 위해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철길숲은 폐철로가 자연 친화적 시민 휴식 공간인 숲으로 변화된 점, 도보와 자전거 등 도심 내 녹색 교통 체계를 구축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4일 공무원 정책기획단과 시민정책단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는 저출산, 빈곤 노령층 확산 등 사회 문제 저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제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정책기획단과 시민정책단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됐으며 성인지 감수성 이해, 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책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항시의회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태풍 마이삭 비상대응으로 조기 폐회한 제274회 임시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일에는 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했으며 1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17일에는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포항시는 17일 장량 성도시장 내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장량 성도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장량 성도시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으며 시는 총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길이 131m, 연면적 895제곱미터 규모의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8일 포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서비스 향상 등 5대 전략과 59개 세부 실행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항형 인구정책을 수립해 단기적 인구 유입 방안과 중장기적인 시책을 발굴합니다. 또 인구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실무부서와 시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 촉발 지진이라는 판명을 넘어 특별법 시행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9월 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창구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는데요. 구비 서류는 지진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통장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 피해 접수 전담 콜센터 054-270-44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